지난번에 당윤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제명 처분을 했는데 최종 의결 기관이 제명인 경우는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최고위원회에서 사실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으면 그거로 종료해야 되는데 다시 윤리위원회에 재논의를 하라고 했고, 그래서 오늘 당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헌권 정지 3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헌권 정지라는 것은 당헌의 권리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당의 임명직이나 선출직을 일체 받을 수가 없고요. 그냥 평당헌으로 백의종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것은 2년 후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있잖아요. 이 총선이잖아요.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도 출마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당헌권 정지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사형선고와 똑같습니다. 제명하고 똑같은 효과고요. 결국은 제 정치 생명줄을 끊어놓은 과도한 조치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정치 사기라는 용어를 쓴 데 대해서 이제 이 당을 폄훼했다, 뭐 그런 거죠. 그 정치 사기라는 용어는 우리 여의도 정치권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거든요. 우리 당의 그 홍준표 대표께서도 문 대통령의 그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치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저도 이제 이 경선을 요구하면서 전략 공천으로 가는 구조를 정치 사기라고 한 것은 사실 극히 일상적인 용어를 썼을 뿐이거든요. 제가 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인터뷰를, 면접을 하는 날이 이제 3월 15일이었는데요. 그날 오후 5시에 면접 일자가 정해져 있었는데, 한 3시간 전쯤일까요? 3월 15일 오후 2시쯤에 연합에서 떴어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께서 결국 그 전략공천 방식으로 내락이 됐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고, 평창에 갔던 우리 홍준표 대표도 그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에 그렇게 후보를 정하고 전략공천 방침으로 정했다면은 기망을 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만일에 그렇게 이 의사결정 주체인 당대표께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사실 서울시장 공모 신청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시쯤에 만일에 그것이 언론에 오픈이 되었다면은 그로부터 3시간 후에 면접을 받는데 그 전에라도 면접이라도 취소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공당의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녹음 내용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니고 사인간에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사유위로 해가지고 윤리위원회 회부를 시켰다는 것은 또 다른 코미디죠. 여야 최고나 정준길 대변인이 나빴던 것은 저하고 그 당시만 해도 저하고 유 최고하고 뭐 관계가 좋았죠. 또 현역 최고위원이고 또 우리 방송반 메이트고 하니까 그냥 친한 관계에서 털어놓고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 거를 녹음을 한 것 자체가 상당히 나쁜 짓을 한 거고요. 또 정준길 대변인은 이 대리인으로서, 법률 대리인으로서 사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김정기 위원장의 입을 빌려서 홍준표를 고발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나쁜 짓이죠. 그래서 유해 최고나 정준길 대변인이 보여준 행태는 정말 나쁜 짓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당대표니까 존중은 하지만은 존경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저런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홍준표 대표만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특유의 열등감에서 나온 것이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설명하는 가정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좀 불쾌했겠죠. 우리 사인간에는 그런 이야기 다 하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명이라는 건요, 특히 정치인들한테 제명은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하는 거예요. 그 독재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위원장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골목대장도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제를 느낀 것은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규율 반장 수준의
권력 행포를 보여줄 때, 당권을 남용할 때 제가 느낀 좌절이 더 큰 거예요. 이 사선 이상 중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연탄 가스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때 험지 차출론이 나갔어요. 뭔가 하면은 강북이 험지잖아요. 2020년 공천에서는 당신들 전부 험지 차출론에 입각해서 강북에 보내겠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그때 공천권 행사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 돼요? 임기가 2년인데 2019년 7월이면 홍 대표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공천권 행사를 해요? 홍준표 대표의 머릿속에는 135밖에 없어요. 지방선거 치르고 총선 통해서 공천해서 내 사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대선으로 간다. 135 전략으로 가면은 대한민국 보수는 깨밀합니다. 이 엄청난 이 홍준표의 업무를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가 6개 강력단체장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정치 10단인 홍준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던졌어요. 6개 안 됩니다. 책임지고 사퇴합니다. 그럼 조기 전대가 소집이 되겠죠. 그래서 또 다시 나옵니다. 후한무치한 거지만은 홍준표 대표는 반드시 또 출마합니다.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이죠. 그러면은 2020년 7월까지 임기가 되기 때문에 2020년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평당헌이잖아요. 저는 이제 임명직이나 선출직에 3년 동안은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부가 교체되면 사명돼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준표 대표 체제 하에서는 3년 동안 저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백의종군입니다. 평당헌으로서 백의종군 할 예정이고요. 대한민국 이 보수, 홍준표 독재 체제 하에서 깨밀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보수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 평당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거고요. 좀 더 외연을 확장한다면은 또 당 밖에서 결국은 이런 독재 권력을 행사하고 보수를 깨멸시키는 주범인 홍준표 대표를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